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천사TV입니다. 정부가 매년 수천 가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신청 한 번으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아쉬운 정보들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실질적입니다. 먼저 보조금 24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 지원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복잡하게 찾지 않아도 자동으로 맞춤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놓치는 혜택 없이 챙기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 사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5,700원, 4인 이상 가구는 11만 7천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에서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사용 방식도 아주 간편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오래된 창문이나 벽 단열을 개선해주거나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등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난방 관련 개선만 해도 가구당 최대 243만 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름철에는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받아 최대 7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는 난방과 냉방에 필요한 설비 교체를 위한 추가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서 시설에 계신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은 먼저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계신 수급자분들이며 여기에 더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소득 수준만이 아니라 구성원 특성에 따라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 위계층처럼 상대적으로 에너지 환경이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여름이나 겨울에 에너지 사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가구들이 주요 대상이고 이분들에게 단열이나 창호, 보일러 교체 같은 실질적인 주거 개선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5년 5월 31일부터 시작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조금 24 서비스나 신한은행 등의 민간 앱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신청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가까운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간단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고 세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소득 관련 증빙기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장 확인이나 사전 진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금 24 복지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진행되며 공인 인증이나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 확인 후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만 해두면 추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자동으로 안내되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한 번에 챙기고 싶은 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신청 기간은 제도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선착순이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만 진행되므로 신청 시기가 늦어질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 대상과 방법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제로 신청하실 때는 놓치기 쉬운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돼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낯설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지원받은 금액이 정해진 기한 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지급되는 바우처는 2025년 5월 25일까지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이 날짜를 지나면 남은 금액이 있어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 금액이 제대로 차감되고 있는지도 함께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거주지 변경입니다. 중간에 주소가 바뀌면 기존에 받던 바우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신 후에 아무 조치 없이 계시면 혜택이 끊기게 되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보조금 24 복지 멤버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변동이 있거나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갱신해 주셔야 나에게 꼭 맞는 혜택을 계속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엔 자동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경우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내된 신청 시작일이 되면 가능하면 초기에 접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하실 때 누락 없이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오게 되고 그 사이에 예산이 마감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 받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생기는 실수 중 하나가 신청자 본인과 실제 수혜 대상이 다른 경우인데요. 본인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 중 특정 구성원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건강 상태나 나이, 주거 환경까지 따져보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이 안 될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모바일 신청을 하실 때 인증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되도록이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본인 인증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만 미리 대비하셔도 전체 신청 과정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런 부분들만 잘 챙기시면 실제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24 복지 멤버십과 에너지 바우처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이 정책들은 2025년 5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이 있었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아예 제도를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24와 같은 통합 안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자동으로 안내되고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계절별 에너지 지원, 주거 환경 개선 같은 실질적 지원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생활 전반에 필요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정책들은 단기간에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려는 방향에서 출발한 장기적인 복지 기반입니다. 꼭 어려움에 처한 분들만이 아니라 사소한 불편이나 생활의 부담을 줄이고 싶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안내받고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제도들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생각보다 쉽게 신청하실 수 있고 그만큼 실질적인 변화도 체감하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